깊은 밤 사람 하나 지나지 않는 산길에서 누군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덤가 한가운데서. 과거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선비는 그 소리를 따라 내려갔고 그곳에서 백발의 노인과 마주 앉게 됩니다. 노인은 말했죠. 이기면 평생 부자로 살게 해주지. 하지만 그 노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결국 그 판에서 이겼고 실제로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순간부터 밭에서 돈과 함께 바둑돌이 판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은전 대신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비는 다시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죠. 이제는 자신이 노인이 되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밤마다 무덤가에서 바둑 두는 노인의 정체입니다. 이런 기이한 야담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죠. 달빛조차 흐린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고 있었고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는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뿐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산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선비는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걸었던 길이었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날 아침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이 지금의 그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마쳤습니다. 수년을 준비한 시험이었고 수년을 견딘 가난이었습니다. 결과는 짧은 종이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자들은 분명했고 선비는 그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글자들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빈 사랑채에 앉아 오래도록 그 종이를 접고 또 접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짐은 가벼웠습니다. 떠날 때보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한양에서 보낸 시간들, 빌린 방의 차가운 온기, 함께 공부하던 동문들의 얼굴, 그것들은 어느새 무게조차 없이 어디론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날 무렵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마을을 돌아가는 큰 길이었고 왼쪽은 무덤들이 모여있는 음산한 터를 지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낮이라면 망설임 없이 왼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익숙한 길이기도 했고 빠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미 날은 깊었고 다리는 오래전부터 무거웠습니다. 마을까지는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은 곧 시야를 잃었습니다. 그 너머가 어떤지 눈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왼쪽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선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있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결과를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길은 어두웠습니다. 발 아래 흙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신발 바닥으로 그 차가움이 올라왔습니다. 선비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과 어디에도 빨리 도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밤숲에서 나는 소리는 많았습니다.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 썩은 가지가 내려앉는 소리, 가끔은 이유 없이 들리는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딱. 다시 들렸습니다. 선비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멈춤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머리는 그것을 뒤따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소리는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한 번 울리고 잠시의 침묵이 있고 또 한 번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짐승이 뼈를 씹는 소리라면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규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숨을 고르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길 아래였습니다.
길에서 몇 걸음 내려가야 하는 잡초가 우거진 어두운 터. 낮에도 자주 지나치던 그곳에 오래된 봉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딱딱.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발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것과 궁금한 것은 종종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었는지 선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무언가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바람도 소리마저 잠든 것 같은 그 깊은 밤에 선비의 손은 저도 모르게 잡초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길 아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어두운 터를 향해 한 걸음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터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선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잡초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풀들이 신발 안으로 습기를 밀어넣었고 꺾인 줄기들이 발 아래에서 소리 없이 눌렸습니다. 선비는 손으로 앞을 헤치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수록 봉분들의 윤곽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게 솟은 흙더미들이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봉분을 둘러싸야 할 잔디는 이미 뜯겨나간 지 오래였고 비바람에 씻긴 흙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습니다. 돌보는 이가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어야 할 상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가장 안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멈추었습니다. 봉분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자 시야가 트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변보다 조금 평평한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터 한가운데 낮은 봉분 하나가 있었고 그 앞에 바둑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바둑판은 낡아 있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선들은 군데군데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분명히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흙과 백이 이미 한참 진행된 대국의 모양으로 반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 모두 희었고 오래 입어 색이 바랜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반듯했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의 반듯함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손에 돌을 쥔 채 반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상대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돌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딱! 노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돌 하나가 반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는 선비가 길 위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노인은 돌을 놓고 나서 잠시 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거두어 이번에는 상대편 돌그릇 쪽으로 뻗었습니다. 혼자 두고 있었습니다. 흙을 놓고 백을 놓고 다시 흙을 놓는 그런 방식으로 노인은 상대편 자리까지 번갈아 채우며 이 밤의 대국을 혼자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반상에 돌이 쌓인 양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선비는 그것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피로함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국에 집중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반복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두었던 길을 그래도 멈추지 못하고 다시 두는 사람의 것. 선비는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선비가 한 걸음 물러서려던 순간 잡초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반상을 내려다보던 시선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선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이 밤중에 인적 끊긴 무덤가에서 낯선 이가 들이닥쳤는데도 노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쥔 돌을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선비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이 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상황이 더 깊이 실제하는 것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는가?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 말이 선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나그네를 발견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기보다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곳에 내려왔는지, 왜 소리를 따라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선비 자신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다시 반상으로 내렸고 멈추어 두었던 돌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상대편 자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비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돌그릇이 놓여 있었고 방석처럼 깔린 낡은 천이 있었고 반상을 사이에 두고 앉으면 딱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비어있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 그 생각이 들자 선비는 자신이 왜 이 길을 택했는지, 왜 소리를 따라 내려왔는지 그 처음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것인지를, 그리고 한 번 앉은 자리가 쉬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비는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밤중에 무덤가에서 마주친 노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과거를 마치고 긴 길을 걸어온 몸이었고 고향에는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처음엔 피로 탓으로 여겼습니다. 오래 걸어온 다리가 잠시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몸은 뒤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반상에 붙어 있었고 귀는 돌 부딪히는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그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선비는 그 어두운 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선비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었습니다. 흙을 놓고 백을 놓고 반상을 내려다보고 다시 흙을 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조용했고 느렸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반상이 더 잘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돌들은 이미 반상 위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흙과 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대국은 중반을 한참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바둑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고 한양에서 공부하는 틈틈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상 위에 펼쳐진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바둑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수가 깊었습니다. 한눈에 읽히지 않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한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어떤 의도로 그 자리에 돌이 놓였는지 따라가다 보면 금세 길을 잃었습니다. 선비는 한동안 반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벌써 그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앉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보다 조금, 아주 조금 무언가 부드러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이 마침내 가까이 온 사람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선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두시는 겁니까? 물어보고 나서야 선비는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자리는 비어 있었고 노인은 양쪽을 번갈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그대로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노인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반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지. 늘 둘이 두네. 오늘은 자네가 앉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방금 전까지 발이 움직이지 않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비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합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 이 터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물러서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바둑이 변변치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낸 것이 정말로 실력 때문이었는지 선비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한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이 노인을, 이 밤을 이유 없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반상 위의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흙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기면 원하는 걸 주지. 선비는 그 말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지만 선비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는 아직 과거 결과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비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면요? 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돌을 쥔 채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풀벌레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수록 그 침묵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대답보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의 입가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 적이 없어서 모르겠군. 선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선비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대국을 거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태연히 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 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선비는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터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랬던 것처럼 몸은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판 위에 올라선 느낌이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빈자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낡은 천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그릇이 앞에 있었습니다. 백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집어들기도 전에 돌그릇 언저리에 손끝만 닿았을 뿐인데 그 차가움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이미 반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갈림길이었습니다. 왼쪽 길을 택한 것, 소리를 따라 내려온 것, 자리에 앉은 것, 그 하나하나가 작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선택이었는지 선비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 수는 노인이 놓았습니다. 1,000원이었습니다. 반상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흙돌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는 짧고 선명했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돌 하나가 놓였을 뿐인데 반상 전체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그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발인지 초대인지 경고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백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게 자체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랬습니다. 가볍게 줄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선비는 반상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1,000원에 놓인 흙돌 하나. 그 주변의 빈 공간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놓았습니다. 귀였습니다.
반상의 모서리 쪽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굳어진 감각이었습니다. 귀에서 시작해 변으로, 변에서 중앙으로. 그 흐름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돌이 내려앉기가 무섭게 다음 수가 놓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자리에 놓는 것처럼 노인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돌이 내려앉은 자리를 보는 순간 선비는 미간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선비가 다음에 두려고 생각해 두었던 자리와 가까웠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비가 두 수 앞을 내다보며 자리를 잡아두었던 그곳을 노인은 한 수 먼저 차지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비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다음 그림을 노인의 돌이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선비는 돌을 집어든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반상을 읽어야 했습니다. 대국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선비가 오래 생각하는 동안에도 서두르거나 기다림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내내 선비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비가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에 어디로 손이 향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몇 수가 더 쌓였습니다. 선비는 몰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한 수 한 수 선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이미 막혀 있었고 지키려는 곳은 어느새 위태로워졌습니다. 반상 전체를 보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없었습니다. 이 어두운 터 안에는 공기조차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손으로 반상 위를 짚고 싶은 충동을 눌렀습니다.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음 수, 그 다음 수, 노인이 어디로 향할지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읽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수에는 일정한 방향이 없었습니다.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수비로 변해 있었고 버린 것이라고 여긴 돌이 나중에야 전체 흐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개별 수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전체로 보면 어떤 의도인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반상 전체를 한눈에 보고 두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수가 아니라 10수 뒤, 20수 뒤를 이미 그려놓고 한 발씩 나아가는 것처럼 선비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반상을 내려다보는 중에 불쑥 떠올랐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이 무덤가에서 혼자 바둑을 두고 있던 노인. 기다렸다는 듯이 건넨 두 글자. 진 적이 없다는 말을 태연히 뱉던 입가의 미소. 선비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반상을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놓인 자리를 전체 흐름에서 다시 보려 했습니다. 노인의 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서 연결되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수를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반상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돌들이 만들고 있는 전체 그림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돌들 사이의 연결이 선비가 지금까지 따라온 흐름과는 전혀 다른 층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였습니다. 선비가 이제껏 생각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이 떠올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준 것처럼 그 수가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돌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대국이 시작된 이후 노인은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기다림 없이 술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반상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놓은 돌과 그 주변의 돌들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눈이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국 내내 아무런 동요가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처음으로 무언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놀람이라고 부르기엔 조용한 것이었지만 선비가 알아채기엔 충분했습니다. 노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 수를 읽는 인간이 아직 있었군. 중얼거리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선비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이 내뱉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수가 어디서 왔는지 선비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읽어낸 것이라고 자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돌은 이미 반상 위에 있었고 노인의 표정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한 수였습니다. 단 한 수인데 그때까지 기울어져 있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돌들이 만들어 온 그림 안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반상 위에서 무언가가 팽팽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던 것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한 수를 기점으로 흐름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노인의 수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는 선비의 돌도 반상 위에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몰리기만 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것도 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돌들이 조금씩 반상 위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두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짧은 것이었지만 선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대국 내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선비에게는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더 서늘한 것을 불러왔습니다. 이기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쁜 일인지 선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대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노인이 말한 원하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진 적이 없다고 했던 그 노인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반상 위에서 돌들은 쌓여갔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국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어느 쪽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끝은 조용히 왔습니다. 마지막 몇 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비도 노인도 반상 위에 돌을 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풀벌레 소리도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터 안에는 돌 부딪히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딱 하고 울리고 잠시의 침묵이 있고 또 딱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선비는 반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흙과 백이 반상 위 대부분을 채우고 있었고 이미 죽은 돌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습니다. 대국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반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비의 손이 마지막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어디에 놓아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바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돌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끝나는지는 몰랐지만 끝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돌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반상 위에서 울리고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선비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돌 위에 손끝을 얹은 채 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흙이 더 이상 버틸 자리가 없었습니다. 백이 이겼습니다. 노인은 반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인지 선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분함도 당혹함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 대국이 시작되기 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비로소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쥐고 있던 흙돌을 반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놓는 자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반상 위에 정확히 놓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선비의 가슴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긴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기쁜 일인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백 년 만이군. 선비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백 년.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백발이었습니다. 피부는 깊이 주름져 있었습니다. 도포는 낡았고 색은 오래전에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수백 년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수백 년을 살 수 없었습니다.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백 년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천천히 돌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도포 안을 더듬었습니다. 선비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도포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천이 오래되어 색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묶여있던 끈도 여러 번 다시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작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비방대로만 하게. 평생 굶지는 않을 걸세. 선비는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얇았습니다. 두툼한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선비는 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것을 스스로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이 풀리고 주머니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었습니다. 펼치자 바스러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달빛조차 흐린 밤이었지만 이상하게 글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먹이 지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위에 새긴 것처럼 깊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달 없는 밤 첫 곡식을 묻어라. 선비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첫 곡식을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평생 굶지 않는 일과 연결되는지, 선비는 고개를 들어 노인에게 물으려 했습니다. 노인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반상 건너편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치고 흙돌을 손에 쥐고 반상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었습니다. 바둑판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손을 뻗었습니다. 반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잡초가 깔린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돌그릇도 돌도 낡은 천도 없었습니다. 대국이 이루어진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주머니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 단 한 줄의 글자. 그것만이 방금 전 일어난 일이 실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선비는 주머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고 있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잡초를 헤치며 길 위로 올라왔습니다. 발 아래 흙이 아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길 위에 서서 선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덤들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봉분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둑판도 노인도 그 밤의 대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손안의 주머니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고향 길이었습니다.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떼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아까와 같은 걸음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품 안에 과거 결과가 있었고 손에는 낡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 이상하게 함께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닫힌 것이었고 하나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걸으면서 종이에 적힌 글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달 없는 밤 첫 곡식을 묻어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로 평생 굶지 않는 일과 이어지는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을 따랐을 때 땅속에서 무엇이 나올지도, 해마다 그것을 반복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그 주머니가 선비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도. 선비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는 오래된 밭을 다시 일구었습니다. 과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밭을 간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선비는 농사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은 글을 쥐는 데 익숙했고 흙을 만지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몸이 배운다는 것을 그 봄에 알았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가 지면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는 동안 그 밤의 일은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낡은 주머니는 방 한쪽에 있었습니다. 보이는 곳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워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선비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밭에서 돌아와 손을 씻을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곡식이 익었습니다. 선비의 밭은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작은 밭에서 나온 첫 수확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선비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실제했습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었고 선비의 손으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달 없는 밤 첫 곡식을 묻어라.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밤의 일이 실제했는지, 노인이 정말 있었는지, 꿈과 현실의 경계가 그날 이후로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는 있었고, 종이는 있었고,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음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별만 드문드문 박혀 있었습니다. 선비는 한동안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에서 거둔 곡식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밭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하나 깊이였습니다. 곡식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묻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비는 밭에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된 일이었습니다. 밭을 돌아보고 이상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돌아오는 것. 그러다 어젯밤 곡식을 묻어두었던 자리에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흙이 들려 있었습니다. 짐승이 파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르게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밀어올린 것처럼. 선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은으로 된 전이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선비는 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곡식을 묻은 자리에서 곡식 대신 은전이 나왔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실제했습니다. 차가웠고 무거웠고 빛이 났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에 놓인 반상 위의 대국, 낡은 주머니, 단 한 줄의 글자. 그것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해에도 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달 없는 밤 첫 수확의 곡식을 밭 한가운데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자리를 팠습니다. 이번에는 금전이 나왔습니다. 은전보다 무거웠습니다. 빛이 달랐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늘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무엇과 연결된 것인지 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가에 노인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진적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수백 년 만이라고 했던 사람이 패배를 인정하며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 서늘함은 옅어졌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렵던 것도 반복되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면 질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 없는 밤이 오면 곡식을 묻었고 아침이 오면 땅을 팠습니다. 그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는 일처럼 몸에 배었습니다. 선비는 부유해졌습니다. 넓지 않던 밭이 넓어졌습니다. 허름하던 집이 반듯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온 선비가 몇 해 만에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을 갖게 된 것을 사람들은 부지런함이라고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도 했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선비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라는 것이 처음에는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달 없는 밤 곡식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리를 팠습니다. 손이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손끝에 닿는 것이 달랐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금전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은전도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했고 더 가벼웠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둑돌이었습니다. 흙 하나 백 하나. 선비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반상 위에 놓였던 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돌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 안에서 쉽게 온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낡은 주머니 옆에 두었습니다. 두 돌은 작았지만 그 방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무거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바둑돌이 나왔습니다. 흙 하나 백 하나. 어김없었습니다. 은전과 함께 나오기도 했고 금전 아래 묻혀있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돌의 수가 늘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쌓아두었습니다.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쌓이는 돌을 볼 때마다 선비는 그 밤의 반상을 떠올렸습니다. 흙과 백이 가득 찼던 반상. 그 끝에서 노인이 조용히 돌을 내려놓던 모습. 수백 년 만이군 이라고 했던 목소리. 선비는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명하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선비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돌은 쌓였고 그 생각은 점점 피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갔습니다. 이 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쌓임이 끝나는 날이 있다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선비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독 일찍 왔습니다.
찬 기운이 내려앉기도 전에 나뭇잎이 졌고 밭의 곡식은 여느 해보다 빠르게 익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절이란 원래 일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빠른 해도 있었고 더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다르다는 것을. 수확을 마쳤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면서 선비는 손이 느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쌓인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노인을 만났던 젊은 선비는 이제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허리가 굽었고 아침이면 몸 여기저기가 무거웠습니다. 달 없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금음을 확인하고 곡식을 손에 쥐는 것. 몸에 깊이 밴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음밤이 가까워질수록 선비의 가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쌓였습니다. 무겁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끝나려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금음밤이 왔습니다. 선비는 첫 수확의 곡식을 손에 쥐었습니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밭 한가운데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려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손이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매년 느끼던 차가움이었습니다. 곡식을 넣었습니다.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이 무거웠습니다.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 옆에 바둑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마다 2개씩 늘어난 돌들이었습니다. 흙과 백이 번갈아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선비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냄새가 있었고 차가움이 있었고 발 아래 흙의 감촉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서 있었습니다. 어딘지 알았습니다. 그 무덤가였습니다. 허물어진 봉분들, 기울어진 상석, 이끼 낀 돌들. 오래전 그 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낡은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봉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었고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그 사람에게는 닿지 않은 것처럼.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판이 끝났네. 선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판이 끝났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선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노인은 반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이 가득 찬 반상이었습니다. 흙과 백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한 수도 더 놓을 자리가 없는 반상이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지. 죽어서도 바둑 상대를 찾던 자. 선비는 그 말을 들으며 봉분을 보았습니다. 허물어진 봉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던 봉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선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았습니다. 죽어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둑판을 앞에 두고 상대를 기다리며 수백 년을 이 터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럼 비방은 왜?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밤의 미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늘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로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마지막에 짓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자네가 마지막 상대였으니까. 선비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달 없는 밤마다 곡식을 묻었던 것,
땅에서 나온 은전과 금전, 해마다 함께 나오던 바둑돌들, 흙 하나 백 하나, 쌓이고 또 쌓인 것들, 그것들이 모두 이 노인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밤의 대국이 끝난 뒤에도 무언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노인이 반상 위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흙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놓을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두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자네 차례일세. 선비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덤가로 내려가던 밤부터 발이 움직이지 않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몸 아래에 흙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주변을 보았습니다. 봉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상석이 있었습니다. 이끼 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낡은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덤가에 봉분 앞에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 안에 돌이 있었습니다. 흙돌이었습니다. 언제 쥐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판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빈 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자리를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돌그릇이 있었고 낡은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산길을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지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긴 길을 걸어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발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선비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멈추어 서서 이쪽을 향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이 밤에 이 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딱딱 하고 울리는 돌 부딪히는 소리를. 선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돌이 반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딱. 소리는 짧고 선명했습니다.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길 위까지 닿았을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반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원에 놓인 흙돌 하나, 비어있는 반상, 기다리고 있는 상대편 자리.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잡초를 헤치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비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왔는가? 말이 나오고 난 뒤에야 선비는 그 말이 어디서 들었던 것인지 알았습니다. 오래전 밤이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말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얼마나 많은 밤을 건너온 말인지를,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게 될 말이라는 것을.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곽이 보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멈추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품 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반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상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돌그릇이 놓여 있었고 백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앉았던 자리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선비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도 다음 밤이 와도 산길을 걷다 소리를 듣는 나그네가 있는 한 이 판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딱.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무덤가에선 밤마다 바둑 두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긴 자는 부자가 되고 진 자는 판을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무덤가에선 밤마다 바둑 두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긴 자는 부자가 되고 진 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이야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판 앞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여러분이 그 밤길을 지나게 된다면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이하고 소름 돋는 예시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밤길의 이야기를 부릅니다. 다음 밤에도 사라진 기록 속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밤길이었습니다.